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과 한국은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냐, 말로만 걱정하고 실제로 방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이 진짜 두려워하는 환율은 지금 이렇게 1,400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살펴보기 전에 한국은행은 역사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상승해도 별로 신경 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글로벌 달러 강세와 동반해서 상승한 환율은 한국은행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화 유료화와 함께 움직이는 원화 약세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건 국내 통화 신뢰 훼손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환율이 높아 보여도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상승했으면 통제 가능한 환율이라고 보는 겁니다. 렛츠고! 최근 엔달러 환율도 볼까요? 엔화는 최근 상당히 약세였는데 최근 다시 소폭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정치적 안정성이 부각됐고요. 이로 인해서 재정 확대와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축소된 이유인데요. 그래도 레벨 자체는 아직까지 약세 구간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환율 시나리오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환율 상승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달러 강세를 보이는 이런 구조적 환율 상승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달러 강세가 꺾여도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가 완화되어도 원화만 약한 이런 현상, 그리고 고환율이 일시적이 아니라 이렇게 최근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된 이런 모습이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이 환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원화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율 자체에 대한 신용도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한국 경제가 굳건해 보여도 부동산의 유동성이 다 연결되어 있고 AI와 전력망 시대에 부동산 부양만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최근 금값이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최근 조정이 일어났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과 음을 매입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10년 이상 금 매입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104톤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을 매집하고 있는데 수출도 하지 않는 부동산 콘크리트 건물만 부양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환율 구조적 약세가 위험한 이유는 금리를 올려도 환율이 안 잡힐 수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을 조여도 자본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말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즉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무기, 신뢰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어떤 중앙은행도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창용 총재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서민 위하는 척하면서 기득권층들만 부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두려워하는 환율, 바로 수급 붕괴형 상승 현상입니다. 기업들이 달러 환전을 멈추거나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구조적으로 많아지는 상황, 그리고 시장에 달러가 고갈되는 상황, 외화 수급이 깨지는 환율은 조금만 외부 자극이 와도 급등하게 됩니다. 이건 높은 환율이 아니라 불안정한 환율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주식 매매하는 서학개미 탓을 이창용 총재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이 추세가 되고 흐름이 되어버리면 정말 수급 불균형이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급 붕괴형 환율의 특징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지금처럼 계속 커지고요. 그리고 하루에 수십 원씩 움직이고요. 지금 상황과 동일하죠. 뉴스 하나에 시장이 감인 반응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고환율을 경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변동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고환율이 물가로 다시 번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수입 물가가 재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악순환으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자극되면 다시 또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이 되면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태도를 보면 환율 레벨을 관리해야 되는데 오로지 구두개입만 하고 있고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된 건 국민들 탓 그리고 서학개미들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높은 건 감내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서민들 삶이 힘들어지지 본인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높은 레벨은 가능하지만
구조적인 붕괴는 안 된다. 이런 스탠스만 취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왜 환율을 안 잡냐, 의지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고환율 레벨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붕괴만 막고 있고 부동산 부양만 하면 된다는 거죠. 환율이 1,400원 이상인지 아니면 1,400원 이하로 내려오는지 지금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오는지,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고환율은 뉴노멀인 상태니까요.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